오늘장 한마디 삼성전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열일 덕에 지수는 빨간불을 켰지만 하락하는 종목의 개수가 600여 개가 넘었습니다. 275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은 그동안 겨우 간신히 돌파했던 900을 하루 만에 또 내줘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20포인트가 넘게 사라지면서 891.6포인트. 어제장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1000여 개가 넘었는데 오늘은 1200여 개의 종목이 하락을 보여주며 코스닥이 암울했습니다. 그 안에서 삼성전자 흐름도 볼까요? 남들 다 갈 때 가지 못해 아쉬웠던 특히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을 아쉽게 부럽게 쳐다봤던 삼성전자인데요. 기나긴 횡보장을 뚫어내고 7만 원, 8만 원 그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9만 원을 향해 가고 있죠. 3.66% 오른 8만 5천 원. 오늘 증권가의 리포트를 보면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배신은 없을 것이다. 목표가를 10만 원 위로 상향 조정한 증권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상승 특징주들도 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의 종목 개수가 더 많았는데 어제 이어서 SK이터넥스 또 한 번 급등 상한가 마감하며 21,650원의 장을 마쳤고요. 인적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검토 중이나 결정된 바는 없다라는 사측의 반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크게 올라줬고 15% 넘는 급등 속에 24만 1,000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 종목 개수가 1,200여 개가 넘었고요. 특히나 시총 상위 위에 있는 바이오주들의 급락이 지수단에 직격탄을 줬습니다. 삼천당 제약 결국 밑골이 달지 못했습니다. 17% 넘는 급락에 11만 5,5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전일에 저희가 상승 특징주로 다뤄봤던 자람 테크놀로지, DNC 미디어, 뉴일 로보틱스 하루 만에 어제장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DNC 미디어는 2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면에는 엑시콘과 파두가 올랐는데요. 조금 전에 반도체 이야기하면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죠. AI 서버용 낸드, SSD 부족 사태로 인해서 엑시콘이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22% 가까운 급등에 33,350원. 파두 역시도 모처럼 오늘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성 이사님, 시장이 여전히 무언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 AI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뭐 데이터 센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 쪽 같은 경우는 핵심이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랑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 AI 연산 장치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 설치를 했다라고 한번 보면 보통 데이터 센터보다는 전력이 4배 정도 더 쓰이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 안에서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강하고 여기 더해져서 전력 설비, 그다음에 수배 전반 이런 쪽까지 지금은 주가들이 강했어요. 우리나라 외에 글로벌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전주 같은 경우도 주가들의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일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주가들이 강해요. 그런데 모두 이 상황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주가들이 조금은 빠른 측면들이 지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금 돌아와서는 전력 설비는 아직 피크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압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승이 가능한데 1등 기업인 HD 현대일렉트릭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 더해져서 신재생에너지 쪽까지 확산을 하기보다 원전 같은 경우가 글로벌 단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주 쪽에서는 이제 원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전력, 그래서 저희가 이전부터 변압기, 전선, 전기, 그리고 최근에는 원전 신재생 에너지까지 다뤄봤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여기에 통신도 더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AI 스타트업들에 투자하고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AI 스타트업 미스트랄과 투자 업무 협약도 체결한 바 있고요. 또 오늘은 AWS의 소식이 나왔어요. AI 스타트업 기업인 엔트로픽에 27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타트업들을 노리는 이유는요. 그들의 기술력을 확보한다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더불어서 본사, 자기들의 클라우드 사용을 유도하려는 락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비량도 늘어나죠. 더불어서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안정화를 갖게 된다면 결국 데이터 센터 수요로 연결된다. 순환매가 이뤄질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한다면은 지금 데이터 센터 도입에 따른 전력 공급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더 지어야 됩니다. 수요 증가 따른 데이터 센터 사업자 가격의 경쟁력이 더 우위를 점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번 KB증권의 리포트를 보면 결국 스타트업 투자는 클라우드 생태계 확장을 유도하고 또 생태계 확장은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결국 이 수요 증가는 통신사의 가격 개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서 탑픽 혹은 수혜주로 반도체주와 함께 통신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클라우드 공급자 KPX도 늘어날 전망이죠. 이성 이사님, 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전력에 집중하거나 반도체에 집중을 했는데 네. 여기 통신 3사까지 넣어도 될지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의 연속성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까요? 통신 쪽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5G 어드밴스드 투자가 단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우선은 3사 같은 경우가 먼저 캐펙스 집행을 할 거예요. 우리가 3G에서 4G, 4G에서 5G 넘어가는 것처럼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할지 공표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통신 장비 쪽으로 수주가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들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의 투자가 단행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오픈랜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었죠. 기존에는 그 기지국 같은 경우와 여기에 대해서 뭐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 호환이 원래는 같은 기업만 됐는지 이제 다른 기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랜 컨소시엄에 속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먼저 수혜를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서 좀 추가로 캐펙스 같은 부분 통신 3사에서 결정이 될 때 또는 이제 주파수 경매가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단행될 때 그때 같은 경우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통신주들에는 상승 한계가 존재한다. 지금 당장의 넥스트 돌파주로 선정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시장은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AI, 키워드를 찾고 순환매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볼까요? 오늘 0.19% 하락한 1,353원대에 지금장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우려가 되고 오늘 시장에서도 지수가 하락한 거, 주가가 하락한 거는 악재 요인보다는 수급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태정 본부장님. 하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고 오늘 코스피 시장 현선물 매수 우위 포지션이에요. 네. 그럼 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그들은 계속 좋아하는 반도체를 산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고점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상승 기조가 나왔던 부분은 이제 2주 전부터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준 가격적인 메리트에 저는 외국인들이 이 환차손을 감수하고라도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계속 늘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어제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라디오 채널에 나와서 우리나라 좀 견고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금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식의 좀 이야기가 있다 보니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늘어짐에 따라서 결국 이제 강달러 현상은 조금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달러원 환율이 1,370원대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수급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 전체를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요인.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은 환율 뭐 체크는 해야 하나 너무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 1,353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매수를 보여줬어요.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지수가 900 아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 900이라는 거에 최근 저희가 좀 의미 부여를 했는데 네. 900선이 오늘 이탈됐다라는 말이죠. 다시 또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해야 될까요? 아니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버텨보며 지수 상승을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매크로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돌아섰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산업에 따라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제약 바이오도 오늘 이제 바스켓 쪽으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다 보니 조정이 좀 깊게 나와서 불편하시긴 하겠습니다만, 펀더멘탈이 훼손된 것은 크게 없다. 우리가 알고 있던 악재 그 이상의 지금 악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오늘의 이탈에 너무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악수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은 더 기존 포트라는 건 주도주 위주의 기존 포트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포트의 너무 큰 변동을 하루아침에 일일비하면서 바꿀 필요는 없다. 지금 대세적인 추세는 그래도 고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일장을 위해서 우린 또 어떤 종목을 매수해 봐야 될지 시초가 공략주 시간 넘어가 볼게요. 넥스트 정현 돌파. 먼저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종목은 Y2 솔루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생소한 종목이실 수 있는데 우리가 FEOC를 통해서 그때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에 광물 규제를 했을 때 전해액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8월부터 전기차 충전 시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부품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를 하고 여기 더해서 철강이라든지 금속 같은 경우는 100% 미국산을 써야지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를 할 때 해외 기업 하나, 그다음에 국내 이제 Y2 솔루션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 평균 단가를 비교를 해봤을 때 Y2 솔루션 같은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 단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70억 정도인데 이 실적을 놓고는 이제는 딱 시가총액이 부합하는 정도까지 왔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좀 추가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있기에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목표가를 제가 4,300원으로 가지고 왔는데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4,500원으로 상향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3,400원인데 3,400원 가격은 기존의 좀 저점 가격대를 이탈하는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목표 주가는 4,500원으로 상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에 공략했던 넥스트 돌파주 클리오가 편입되고 나서 한 10% 수익을 냈고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어제는 또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오늘은 또 좋지 못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니까 목표가 터치한 이 종목은 수익 실현할까요? 네, 수익 실현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고 네. 1등주의 형태가 아니고 좀 실적에 따라서 기저를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익 실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클리오는 수익 실현하겠다. 오늘의 종목 Y2 솔루션으로 집중해 보시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내장 시초가 공략주도 공개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저는 조선주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 빼고 이제 대다수의 섹터가 이제 약세를 보임에도 조선과 이제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좀 살펴볼 기업들이 많지 않을까 싶고, 또 최근에 해당 어떤 이제 기업들은 유가와 연동이 돼서 또 좋은 시세를 내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그 안에서 저는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탱커 발주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은 수주 잔고를 우리가 계속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초대형 선박에 대한 어떤 수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 초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탱커를 이제 만드는 기업이 바로 세진중공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 3분기만 하더라도 이 분기 매출이 800억을 좀 넘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난 4분기로 넘어오면서 분기 매출이 1000억을 좀 돌파했고, 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 16% 정도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 기초 체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선 관련 기자재 쪽에서는 세진중공업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해 좋았던 가격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다라가 아니라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보이면서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6,5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손절가는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거든요. 오늘 이제 상승이 시작한 초입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9,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도 변동성이 있는 기업인 만큼 길게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나왔습니다. 오늘 두 분의 시가 공략주에는요, 반도체는 없었습니다. 이 두 종목 집중해 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